3. 즐거운 가운데 성공적으로 일을 구하는 법. 인생에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결단. 이 단어는 아직 무언가를 도전하고자 생각한 일을 발견하지 못한 젊은이들을 위한 말이다. 만일 그대가 그런 사람 중 하나라면 여기에서 일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20세 이하라면 주저없이 그대는 인생에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한다. 그것은 그대의 일생을 좌우하는 동시에 그대의 행복과 수입,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큰 좌우명이 될 것이다. 그런 그 두 가지의 결단이란 무엇인가? 첫째,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것인가? 그대는 농부가 될 것인가? 우편 배달부인가? 공무원, 평범한 샐러리맨, 기술자, 디자이너, 전문 직업인 의사, 학자로서 대성할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전문 음식점을 경영할 것인가? 둘째,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어떤 점을 본받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커다란 결단을 위해 우리는 자주 도박을 하게 된다. 포스태그는 인생의 달관역이란 저서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은 도박사와 같다. 그는 그것에 일생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도박적 요소를 줄일 수 있을까? 먼저 즐거운 일을 발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BF 구리치 회사의 회장 구리치에게 사업에 성공할 때 제일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일을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일이 즐거우면 오랜 시간 일을 해도 그 일이 즐거운 놀이같이 생각된다고 말했다. 에디슨의 경우도 좋은 예다.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신문 판매원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에디슨. 그는 연구소에 기거하면서 하루 18시간을 일했지만 그것은 노력이라기보다는 그저 즐거운 놀이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일생 동안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 모두 자신을 위한 놀이였다고 말했다. 그가 성공한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다. 찰스 슈와프도 비슷한 의미의 말을 들려준 적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무한한 정열을 가지고 도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나 그대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 정열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듀폰사로 수천 명의 사원을 고용한 에드나가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대학 졸업생들이 에드나가 부인에게 그녀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말하기를 나는 어느 대학의 문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기가 어디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고 있었다. 유능한 지성과 푸른 꿈을 가지고 인생의 첫 출발을 하는 많은 젊은이가 40세에 모두 좌절하거나 신경쇠약에 걸려 불행하게 일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특별히 불사의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에게 알맞은 직업을 발견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레이먼드 바르 박사는 모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장수의 비결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알맞은 직업관을 가장 중요한 제1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에드나가 부인은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한 인간은 축복을 받았다. 더 이상 그 이외의 축복을 바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바르 박사도 이와 동감의 뜻을 나타냈다. 최근 나는 석유 회사의 인사 부장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최근 20년간 7만 5천 명 이상의 구직자와 면담을 했다. 그는 일을 얻기 위한 6가지 방법이란 책도 저술했다. 일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이 범하고 있는 최대의 과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모르고 있다. 겨우 2, 3년밖에 입지 못하는 옷을 살 때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만 오히려 자기 일생의 문제, 미래의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는 너무 무관심하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거기에는 적합한 직업군 겸사라는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첫째, 적합한 직업군을 조사한 사람의 능력과 성격이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이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 그 직업은 현재 그리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성은 있다. 이러한 지표를 참고로 따져보면 좋다.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이용하면 좋은가? 그것은 능력 테스트 자료에 따른 적합한 직업군을 참고로 찾아보면 된다. 미국 여러 곳에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센터가 있다. 만약 당신이 군인이라면 소속 부대에 문의하면 알게 된다. 군인이 아니라면 공공도서관 지방교육위원회에 고교, 대학에도 직업 지도부가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기독교 청년회, 적십자, 소년구락부, 구세군 등등의 전국적 공공단체에는 모두 직업 알선 지도부가 있어서 당신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알맞은 지도를 해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제시만 해줄 뿐이지 결단은 당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들 지도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 간에도 의견이 다르며 때에 따라서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어느 직업 알선 지도원은 나의 동급생인 한 여학생에게 단지 고사성어와 명언을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작가가 되라고 권했다. 실은 바보 같은 말이었다. 작가가 쓰는 작품은 작가의 사상, 감정을 독자에게 전하는 것이어야만 된다. 그러기에 많은 명언과 고사성어 등은 그리 필요치 않다. 필요한 것은 사상, 경험, 신념, 다양한 감정 등등이다. 명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소녀에게 충고해준 직업 지도원은 한 가지만을 성공시켰을 뿐이다. 그것은 고사성어와 명언을 많이 알고 있는 정도로 어휘력이 풍부한 소녀를 자칭 작가로 만든 결과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점은 직업 알선 지도 전문가들이나 우리들이 결코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여러 사람에게서 의견을 듣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산업 현장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의 최대 손실의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매일 하는 일을 혐오하고 있는 사람이다. 군대 생활에서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남자를 알고 있는가? 잘못 적응한 사람들이다. 전쟁에서 다친 부상자가 아니다. 보통 군무에 복무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위대한 정신병 의사인 윌리엄 매니커 박사는 전쟁 중 육군 신경정신병동의 책임자였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군대에서 선택과 배치의 중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적재적소에 얼마나 적합한 인물을 잘 배치하는가 하는 일이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우쳤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다. 일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을 때, 자기 재능을 발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제대로 적합한 일을 만나기만 했어도 무언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발현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산업 현장에서도 자기의 일을 경멸한다면 하는 일마다 잘못될 것이다. 휠 존슨의 일을 살펴보자. 그의 부친은 세탁소를 경영했다. 부친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려고 일을 가르쳤으나 휠은 세탁업을 매우 싫어했다. 그는 게으른 대로 게을러져서 겨우 항상 재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일만 했다. 집을 비울 때도 있었다. 부친은 결국 상심한 채 야심이 없는 방종한 자식을 데리고 있는 것을 한탄했다. 어느 날 휠은 부친에게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뭐라고? 기름때 절은 작업복을 입고서 일하겠다고? 노인은 쇼크를 받았다. 그러나 휠은 초지일관되게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했다. 그는 기름이 말라붙은 작업복을 입고 일을 했다. 그는 집에서 일할 때보다 아주 열심히 일을 했다. 그는 공업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엔진이나 여러 기계 부속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휠 존슨이 사망했을 때 휠은 보잉 항공기회사의 사장이 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하늘의 요새를 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그가 묵묵히 세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특히 부친이 사망한 후에는 틀림없이 그는 가업을 망치고 파산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식의 장래 직업 선택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고 해도 나는 젊은 사람에게 가족들이 그 직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란 이유로 어떤 특정된 직업을 갖는 것은 좋지 않다고 경고한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종사하는 것은 좋지 않다. 물론 선친의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대보다 2배나 오래 살았으며 오랜 세월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후의 분석과 최종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대 자신이다. 일로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는 것은 오로지 그대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 나는 일을 선택할 때 중요시하는 교시와 경고를 참고 삼아 서술하려고 한다. 1. 직업 상담원을 선정할 때 다음 5가지를 읽고 연구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지도적인 직업 상담 지도 전문가 하리 기도슨 교수가 작성한 것이다. 1.
인간의 직업 적성을 명백히 할 수 있다거나 마술적 시스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말 것. 그들은 대부분 골상학자, 점성술사, 성격 분석가, 수상가들이다. 그들이 말하는 시스템은 신용할 수 없다. 2.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를 명시하는 테스트를 해준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지 말 것. 그런 사람은 직업 상담원과 상담하기 위해 오는 사람을 가로채고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상담하러 오는 사람에 대해서 열려 있으리라 생각되는 직업적 기회에 따라 지도하고 있다. 3. 직업에 관하여 풍부한 자료를 구비하고 상담 중에 그것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지도자를 선정할 것. 4. 완전한 직업 상담 지도는 1회 이상의 면회가 필요하다. 5. 결코 통신에 의한 직업 지도는 받지 말 것. 2. 먼저 인원이 넘치고 있는 사업이나 직업은 피하라. 미국에는 2만 개 이상의 색다른 생활 방법이 있다. 2만 개 이상이. 그러면 젊은이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인가? 천만에. 그 결과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의 3분의 2는 5가지 직업에 집중하고 말았다. 2만 개 중에 5개. 그리고 여학생의 5분의 4도 같았다. 소수의 사업과 직업이 만원인데 불안정, 범민, 불안, 노이로제가 화이트 칼라족 간에 유행하고 있는 것도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법률, 세대관계, 라디오, 영화 등 초만원인 분야에 돌입하려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3. 살아남을 확률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일은 멀리하라. 그 하나의 예로 생명보험회사의 세일즈다. 매년 무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도 생각하지 않고 생명보험회사의 세일즈맨이 된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가? 필라델피아의 후랑그린 베드가에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기로 하자. 20년간 베드가 씨는 미국에서 굴지의 생명보험 세일즈맨이었다. 그는 생명보험 세일즈를 시작한 사람의 90%는 실망한 나머지 1년 이내에 그만두고 만다. 남아있는 10명 중 한 사람은 10명이 계약한 보험 전부인 90%를 흡수한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겨우 10%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만일 그대가 생명보험의 세일즈를 시작한다면 그대가 1년 이내에 실패할 확률은 9대 1인데 1년간 일할 확률은 100분의 1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그것을 계속해 나간다 해도 그 생활 이상의 것을 얻을 확률은 10분의 1밖에 없는 것이다. 4. 선배들에게 물어보라. 그대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주일, 몇 달이 걸려도 그 직업에 관하여 사전에 상세히 조사해둘 필요가 있다. 이는 10년, 20년, 30년 그 일에 종사한 선배들에게 알아보는 일이다. 이러한 견해는 당신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나는 그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다. 나는 20을 갓 넘었을 때 두 사람의 연장자에게 직업상의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것이 나의 일생의 전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내가 그때 그들과 대화하지 않았다면 나의 일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기도 곤란하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직업 상담 면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당신이 건축기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대는 결심하기 전에 그대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가까운 마을에 있는 건축기사와 면담하는 일로 몇 주일을 보내라. 전화번호와 주소와 이름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도 좋다. 면담 약속을 받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내도 좋다. 보잘것없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만 나는 당신의 높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18세인데 장래 건축기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기 전에 저는 당신의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만일 바쁘신 일정 관계로 사무실에서 면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실례가 되는 줄 알지만 자택에서 30분간만 만나 뵈었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 당신이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그래도 건축기사가 되시겠습니까? 2. 이 면담이 끝난 다음 제가 건축기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알고 싶습니다. 3. 건축기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넘쳐나지는 않는지요? 4. 앞으로 4년 동안이나 건축학을 공부하고서 취직하기는 어렵지 않는지요?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5. 만일 나에게 보통의 재능이 있다면 최초 5년간은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가요? 6. 건축기사라는 직업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그리고 어떤 이익과 손해가 있나요? 7. 만일 내가 당신의 자식이라 한다면 당신은 저에게 건축기사가 되라고 권고하실런지요?
만일 당신이 수줍어서 그와 마주 앉아 면담을 할 수 없다면 여기에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당신과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친구를 동반하는 것도 좋다. 만일 동행할 친구가 없을 때는 부친에게 의논하고 동행하는 것이 좋다. 그의 조언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상대는 그대의 요청에 득이만만한 기분일 것이다. 그들은 젊은 남녀에게 충고하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있다. 그 건축기사는 반드시 당신과의 면담을 유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만일 그대가 면담 시간을 결정해달라는 메일을 보내기가 어려우면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무엇이든 몇 마디 조언을 듣고 싶다고 청해 볼 일이다. 그래서 그대가 5명의 건축기사를 방문한 결과 5명이 모두 바쁘다고 한다면 그때는 다른 5명을 방문하면 된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 그대를 맞아들여 면담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리에 잠겨 있거나 시간 낭비로부터 그대를 구해줄 귀중한 조언을 들려줄 것이다. 그대는 인생에서 가장 절실한 장래에 영향을 미칠 2가지 결단 중에 하나를 하고자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행동하기 전에 확실한 사실을 알기 위해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회에 가득한 상태로 나머지 세월을 헛되게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 또 그렇게 된다면 시간을 내주어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 사례를 하는 것도 좋다. 5. 자기에게 반드시 한 가지 직업만 적합하다는 그릇된 관념을 버려라.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든 많은 직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나의 예를 보십시오. 만일 내가 다음에 표시한 직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면 나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그 일을 즐겁게 해 나갔으리라 자신합니다. 그 직업이란 농업, 과수원, 과학적 농업, 의사, 판매업, 광고업, 성직자 등이다. 한편 그와 반대로 은행원, 회계, 기사, 호텔 경영, 공장 경영, 건축업 또는 모든 기계 관계의 사업을 하였다면 나는 분명히 실패하여 불행해졌을 것이 틀림없다.